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인천 랜드마크 단지의 2주간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12개 단지, 인천시 3개 단지 총 15개를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데 과연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부동산 서적 2권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기초부터 투자 비법까지 모두 담긴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그리고 분양권 투자의 모든 것, 신도시, 강남 분양, 분양권 점유의 모든 내용을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3,449건입니다. 11월 1일 기준 10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135건이네. 아이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거래량 추세를 비교해 봤더니 11월이 10월 대비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8월 대비 9월이 감소했고 9월보다 10월이 감소했고 10월보다 11월이 감소하더라. 그 감소 추세가 3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줄어든 거래량은 그대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매매가격 변동률이 10월 23일날 0.0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11월 27일 보합 0.00%로 변화가 됐습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요, 10월 23일날 0.31% 급등 상황에서 11월 27일 0.15%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죠. 겨울철 입주 물량 증가와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자, 경기도 인천시를 대표하는 15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2곳, 인천에서 3곳인데요. 매매제 저희가 집계하는 기준은요, 등록 7일 이내에 6층 이상 기준 최저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지는 최저가는 새낀 매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레미안슈르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역 인근에 위치한 3143세대의 구축 아파트 단지죠. 자, 근데 여기는 재건축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194%라 한 번 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사 주변으로 이제 많은 호재가 있죠. GTX 신호선 호재에다가 지금 과천 복정선까지 해서도 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많다 보니까 좀 과천 지역이 지금 다시 판교를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판교 지역이 좀 아파트가 구축화되고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몰리다 보니까 좀 실거래가는 좀 넘나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매매 실거래는요, 4건이 등록됐어요. 10월 달에 거래가 6건인데, 제가 볼 땐 11월 달보단 11월 달이 10월보단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급매가 나오는 지역 보면은 보통 9월 이후에 거래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얘는 10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막 가격을 많이 낮춘 급매를 기대하긴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11월 17일 날 12억 3천이었고 현재도 12억 3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8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작년 11월 달에 9억 2천까지 빠졌습니다. 과천 지역에서도 레미안슈르가 유난히 많이 빠진 단지에 포함이 됐죠. 자,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13억 8천, 여전히 13억 8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례 신도시로 넘어와서 위례 센트럴자에 살펴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중심에 있는 지역이죠. 1413세대고요. 2010년에 완공된 이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용적률이 179%로 굉장히 좋아요. 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례 신사선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12월 달에 민투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과되면 내년 초에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부동산 호재 중 최고를 강남 접근 도시철도 의미하는데 그 강력한 호재가 예공되어 있고 그 기대감도 호가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일단 방향 언제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이 된다면 또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고, 또 아시다시피 복정역 주변으로 해서 대기업 두 곳이 입주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위례 센트럴자이를 비롯해서 위례 전체적으로 거래는 좀 꾸준한 편입니다. 자, 10월 달에 거래가 4건이 등록됐었고 11월 달은 거래가 2건이 등록됐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 달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22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11월 17일 날 9억 9천이던 22평 호가 현재 9억 7천까지 떨어졌고요. 전고점 대비 78.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11월 17일 날 11억 6천, 현재도 11억 6천, 전고점 대비 7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당 신도시로 넘어와서 시범환영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역 초역세권의 241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1991년에 준공됐고요. 용적률은 201%입니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 시범환영을 비롯해서 분당 전체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가 금매가 적어요. 그럼 이번에 어디가 많이 떨어졌나요? 투자자가 많은 신축 아파트하고 재건축이 많이 떨어졌었죠. 자, 실거래 내역 보겠습니다. 9월 달에 거래가 9건 갔다가 10월 달에 거래 1건, 그리고 11월 달에도 거래가 1건이 이어졌습니다. 뭐 11월 달에 한두 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래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11억 원, 현재도 11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34평은 11월 17일 날 14억 1천, 현재는 14억 1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됐지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자, 이제 분당 신도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고점 대비 하락폭도 굉장히 적었고요. 반등도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전고점 수준에서 사야 돼,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매도도 많지 않고요. 매수자도 좀 주춤한 지역이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흐름을 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광교 신도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광교 중흥 S클래스 2231세대의 대단지고요. 2019년 5월에 완공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앞에 공원이 있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이죠. 자, 전용 98제곱미터가 11월 20일 날 16억 원에 저층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10월 달에 거래 2건인데 11월도 그 수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광교 지역도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줄어든 편이에요. 자, 35평 매매 호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15억 원, 현재는 14억 9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72.2%까지 빠졌다가 현재 전고점 대비 82.7%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광명 아크폴의 자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 210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역과의 거래는 좀 다소 아쉬운 곳이죠. 자, 실거래 내역 봤더니 11월 달에 거래가 5건이 열려 있습니다. 소형 면적 거래가 꽤 많이 있네요. 자, 10월 달에 거래 11건인데 11월 달도 크게 변화는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7억 4천, 현재도 7억 4천, 전고점 대비 83.1%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31평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날 9억 2천, 현재도 9억 2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4089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죠. 2020년 7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산성역 주변으로 입주장이 펼쳐지고 있죠. 산자프라고 해서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가 10월 말부터 해서 한 2달가량 이제 입주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입주가 끝나면 이제 성남 지역은 2027년 하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좀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거래 내역 보겠습니다. 11월에 거래가 2건이 등록됐고 10월에 거래가 3건, 9월에 거래가 10건이었습니다. 8월 대비해서 반토막 나서 현재까지 와서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거래 급감에 따라서 좀 매수자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9평 매매가 변화 볼게요. 11월 17일 날 9억 6천, 현재는 9억 7천인데 뭐 얘가 뭐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기간이 지난 매물이라서 9억 7천으로 조정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74.6%예요. 요즘도 이런 매물이 있긴 있습니다. 자, 32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11억 원, 현재도 11억 원부터 시작입니다. 전고점 대비 76.3%입니다. 자, 이제 수지구에 위치한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살펴보겠습니다. 수지구에 신축 아파트가 몇 개 없죠.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성북역을 비롯해서 수지 전체 시세를 이끌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역과 딱 붙어있는 주상복합이 거의 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2356세대의 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캐슬은요, 11월에 거래가 1건 등록됐습니다. 10월에 거래가 7건 등록됐었는데 그거보다 적어질 것 같아요. 자, 3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11억 8천이었는데 현재는 11억 7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0.1%고, 와, 얘가 비쌀 때 14억 6천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접근하시는 분마다 달라요. 야, 고점, 전고점 대비 80% 주면 먹을만 하다. 야,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저 포함해서, 야,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 기대한 분들도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변화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앞으로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가, 그걸 보시면서 시장을 참여하시면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평촌 어바인퍼스트 살펴보겠습니다. 4호선, 1호선, 금정역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곳이죠. 자, 3,850세대의 대단지고요. 2021년 4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11월 달에 거래가 2건이 등록됐고요. 10월 달엔 거래가 13건이었습니다. 11월 들어서 거래가 많이 감소한 단지예요.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7억 4천만 원, 현재는 7억 3,500만 원 호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1.6%고요. 34평은요. 11월 17일 날 9억 3천인데 현재는 9억 1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75.8%예요. 자, 이번 반등에서 좀 유난히 반등이 강했던 곳이 신축 역세권 아파트 단지고, 비역세권이나 구축 아파트는 반등 강도가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도 그중 한 곳이에요. 자, 이제 동탄 신도시로 넘어와서 동탄역 포레너스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매매 가격이 좀 가장 약한 지역 중 한 곳인데, 이걸 좀 저평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1월 달엔 거래가 8건이고 10월엔 거래가 4건이었습니다. 아직도 11월 달에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10월이 바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자, 11월 17일 날 5억 8천인데 현재는 6억부터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 75.4%. 또 이것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땐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한때 얘가 8억까지 갔는데 지금도 6억이잖아. 장기적으로 볼 때 동탄 지역 주변으로 직장 수요가 넘쳐나서 괜찮다고 보는 분도 있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 살펴보겠습니다. GTX A노선 운정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존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죠. 2998세대 매머드급 단지고요. 2018년 7월에 완공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11월 달에 거래가 3건이 등록됐네요. 10월 달에 13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9월 달까지는 정말 많이 터졌다가 거래가 줄어드네. 혹시 호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평은요. 11월 17일 날 4억 8,800 호가에서 변화 없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 대비 71.2%인데, 이번에 좀 집값 하락할 때 많이 빠진 곳 하나가 바로 GTX 호재 지역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힐스테이트 운정이었습니다. 자,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6억 7,500, 현재도 호가는 6억 7,500으로 전고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TX의 운정역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이죠. 자, 이제 힐스테이트 영통 살펴보겠습니다. 2140세대 2017년 8월에 완공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10월 달에 거래가 8건이었는데 11월 달에 거래가 4건 등록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래가 많이 감소한 단지는 아니에요. 자, 인근에 좀 분양 아파트 단지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6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7억 4천, 현재는 7억 1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83.5%예요. 외곽 지역에서 이 정도 전고점 대비 수준이면 조금 애매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33평 매매가 11월 17일 날 9억 5천, 현재도 9억 5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풍무역 인근의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완공된 2467세대 대단지입니다. 앞에 경전철이 기진하지만 도시철도가 있고 상가도 잘 형성되어 있으며 은근 주변에 상가가 많습니다. 또한 김포하고 인천 5호선 연장 방안에서 풍무역이 포함되는 이제 제시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거래량 보니까 10월 달에 거래가 8건이었는데 11월 달에 거래가 12건을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11월 달에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이 아직 한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5억 6천, 현재도 5억 6천, 전고점 대비 80% 수준이고요. 33평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날 6억 4,500에서 6억 5천으로 호가가 오히려 5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전고점 대비 75.8%입니다. 매매 가격 6억 전후로 해서 거래가 좀 많이 붙으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집값이 급락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신호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빠르게 빠지더라. 요즘 매매하고 전세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매매 가격 많이 급락했을 때 전세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보통 대폭락이 일어나기 전에 외곽 지역부터 거래가 씨가 많고 호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6억 전후의 신축 아파트는 좀 거래가 붙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과연 대폭락이 서막일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시의 3개 아파트 단지 송도, 청락, 검단을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송도 신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610세대 2018년에 완공된 준신축 단지입니다. 자, 9월달에 거래가 11건이었다가 10월에 5건, 그리고 11월에 거래가 1건이 등록됐습니다. 거래 감소가 굉장히 티가 나죠. 이 거래 감소가 호가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11월 17일 6억 2천, 현재도 6억 2천, 전고점 대비 71.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35평 매매가 변화 11월 17일 8억 3천, 현재도 8억 3천 호가입니다. 전고점 대비 72.1% 수준입니다. 자, 청라 제일풍경 제2차 애주연파크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완공된 준신축 단지고요. 1581세대입니다. 자, 거래를 봤더니 9월에 7건에서 10월에 5건으로 줄어들었다가 11월에 거래가 3건 등록됐습니다. 제가 볼 때 10월과 비슷할 것 같아요. 자, 호가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29평 11월 17일날 6억 4천 호가, 현재도 6억 4천, 전고점 대비 91.4% 수준입니다. 자, 34평 호가 11월 17일 6억 8천, 현재도 6억 8천으로 전고점 대비 75.5%입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크다면은 20평대보다는 34평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천하고 송도같이 2021년 부동산 급등 막바지에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얘네들이 정고점이 언제 회복할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무조건 정고점을 회복하는 게 당연합니다. 유동성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물이죠. 문제는 이렇게 유동성과 소득 증가에 따라서 정고점을 회복할 때 그 순서가 문제인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경기도 외곽 지역이, 인천, 경기도, 수도권 외곽 지역이 가장 늦게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검단 신도시 검단 대장 중 한 곳, 호우금 중 한 곳인 검단 금호 얼림 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완공됐고 145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아직 여기 변변한 교통대책 하나 없지만요, 무려 앞에 학원이 100여 개 넘게 지금 들어선 인천 최대 교육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11월 달에 거래가 봤더니 5건이 등록됐습니다. 10월보다 오히려 더 많아 보여요. 자, 9월을 바닥으로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 검단 금호 올림 센트럴에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매 효과 변화 볼게요. 11월 17일 6억 5천, 현재는 6억 3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91% 수준이에요. 자, 33평 매매가 변화 11월 17일 7억 원, 현재는 7억 1천만 원입니다. 88.1% 전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억 전후로 해서 매매가 계속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 이후에 6억에서 9억까지의 아파트 수요 확대에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5일간 랜드마크 단지들의 호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위례 센트럴자 22평 매매 호가가 2천만원 하락했고요. 15만영 아파트 33평 호가 1천만원 빠졌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22평 매매 호가 1천만원 빠졌고요. 성북역 롯데캐스 35평 매매 호가 1천만원 빠졌습니다. 평촌 어바인퍼스 25평 매매 호가 500만원 빠졌고요. 평촌 어바인퍼스 34평 매매 호가 2천만원 빠졌습니다. 힐테이트 영통 26평 매매 호가 3천만원 하락했고요. 검단 금호올림 30평 매매호가 2천만원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빠진 분위기네요. 반면에 상승은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29평 9억 6천에서 9억 7천으로 1천만원 정도 올라갔고요. 동탄역 포레너스 33평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5억 8천에서 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풍무센트럴 푸르지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6억 4,500만원에서 6억 5천만원이 됐고요. 검단 금호 월림 33평도 7억에서 7억 1천으로 호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2주간 경기도 인천 랜드마크 단지 변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어지는 호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 거래 감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억 이하 또는 6억 초반의 저가 주택의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호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1년 전에는 전세가격도 추락했었고 6억 이하 중저가 주택도 거래 없이 추락했었는데 지금은 전세도 버티고 있고 6억 이하 주택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 이번 겨울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신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온갖 공포스러운 이야기만 가득할 건데 실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정통적인 비수기이고요. 겨울은 끝은 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경기도 인천 지역 소식을 전해드린 시세 분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